안녕하세요. 인권TV 송혜동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고합 63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사건, 바로 2019년 초 언론에 회자됐던 MBG그룹 임동표 회장 등 12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이 2020년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날 검사는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8년 등의 엄청난 구형을 했고, 변호인들 모두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구했습니다. 검사의 구형 18년과 변호인들의 무죄 주장은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에는 특히 더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정의에 입각한 판사의 양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심증이나 추정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선고가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법원 앞에서는 4천여 명의 주주들을 대표하여 일부 강경 주주들이 자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다며 검사가 MBG를 도산시켜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선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오늘은 무죄를 구한 변호인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왜 무죄 또는 공소 기각되어야 하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전부가 검사들에 의하여 잘못됐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최종으로 바뀐 공소장인 2020년 1월 7일자 제4차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입니다. 웃기죠? 1월 10일 변론이 종결됐는데 3일 전인 1월 7일 공소장은 변경됐습니다. 어쨌거나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피고인들은 이뉴스투데이 등의 기사, 명아무개, 표아무개의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브로그, 파워코리아 등을 통해 13가지 진행 사업들에 대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유인하여 주식회사 MBG의 주식을 매도하였다. 피고인 하아무개는 2017년 2월경 부산 사구 신평동에서 자신의 하위 사업자인 백아무개의 부탁으로 김아무개를 만나 주식회사 MBG 홍보 자료를 보여주면서 회사와 주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피고인 임동표의 밴드글이나 기존 언론 보도자료를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
산요그룹에 1천만 달러 수출을 했다. 그래미 모두상을 받았다. 나스닥 상장이 확실히 된다고 허위 홍보를 하면서 주식회사 MBG의 주식을 사도록 유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50 기재와 같이 2017년 2월 20일경 피고인 인동표의 농협계좌로 김아무개로부터 주식 3천주 내금으로 3,300만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백아무개를 통해 위 김아무개에게 현재 주가가 주당 2만원인데 문제가 있어서 나간 임원들의 주식이라면 싸게 팔겠다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56번 기재와 같이 2017년 3월 31일경 피고인 허아무개의 처 정아무개의 우리은행 계좌로 천주대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년 10월 31일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위와 같은 허위 공시 및 홍보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MBG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조만간 이익이 실현되어 주식회사 MBG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고 주당 액면가에 발행한 주식회사 MBG 주식을 피고인 임동표가 임의로 지정하는 높은 매도 가격에 판매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4명으로부터 합계 1,035억 6,708만 지급받아 자본금이면서 총 주식 발행 비용인 200억 원가의 차액인 835억 6,708만 1,83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선적으로 공소사실에 명시된 범죄 대상인 MBG 주식을 매도한 것이 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인가를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MBG 주식은 2017년 11월 17일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식구가 됐고, 또 2017년 11월 17일 이전에는 주식 확인증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주식 확인증은 소정의 지분증권이 아닙니다. 또 범죄라고 명시한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범죄 금액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주식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범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대상도 아니고 범죄기간 2014년 10월 31일 경부터 2019년 1월 30일 경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왜 부당이득인지, 부당이득을 계산한 근거를 밝혀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부당이득이라는 증빙을 해야 함에도 증빙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실 등은 검사가 입증 못하면 재판장은 공소 기각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소 사실에서 밝힌 허위 홍보의 증빙이라며 제출한 수백 건의 기사 등은 증빙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사업 성과가 당장 없는 게 허위 공시 및 홍보라는 증빙을 검사가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범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무죄입니다. 둘째,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피고인 하아무개는 2017년 2월경 김아무개에게 허위 홍보를 하여 이에 속은 김아무개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4971번 5201번 기재와 같이 2017년 2월 20일경 피고인 임동표의 농업계좌로 주식 3,000주 대금 3,300만원을 2017년 3월 30일경 피고인 하아무개의 처 정명숙의 우려낸 계좌로 1,000주 대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 공모하여 이하는 생략하고요. 주식회사 MBG의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상 성과가 실현되고 주식회의 MBG 제품도 매우 우수한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년 10월 31일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MBG 주식대금 명목으로 1,035억 6,700 81,83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어떻게 피고인들이 상습 공모했는지와 어떻게 허위 홍보했는지 그리고 기망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사기죄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 여부, 재산상 이득 여부인데 교부받은 주식대금은 모두 회사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합니다. 또 피해자들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연 무죄입니다. 셋째, 피고인 임동표의 단독범행 공소사실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 31일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없이 위 기재와 같이 총 2,004명을 상대로 합계 1,035억 6,700 81,839원의 구원 상당의 주식회사 MBG 주식을 판매하여 증권을 매출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MBG 주식은 2017년 10월 17일 예탁 지정돼 통일주권이 됐습니다. 통일주권은 금융감독원이 규정하여 놓은 방법에 따라 발행합니다. 따라서 2017년 11월 17일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됐기에 동공소사실에 해당이 안됩니다. 또 2017년 11월 17일 이전에는 주식 확인증으로 거래가 됐고 주식 환증은 소중의 증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 임동표의 단독범행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입니다. 주식 확인증이라고 할 주식보관증은 자본시장법 소정의 지분증권이 아니다란 판례가 있습니다. 넷째,
주식회사 MBG를 위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피고인 임동표와 장종수는 2014년 7월경 3단계 이상의 판매자 구조를 형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2014년 10월 31일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2004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5억 6,708만 1,839원 상당의 주식회사 MBG 주식을 판매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소 사실은 주식을 판매한 주식회사 MBG 코리아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실, 2017년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 임동표와 장종수가 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 등과 함께 피고인 임동표, 장종수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이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무죄입니다. 다섯째, 주식회사 MBG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며 주식회사 MBG 대표이사인 임동표와 실무총괄 운영자인 장종수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자 등을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했고,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유계를 사용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 없이 주식을 판매하여 증권을 매출하는 등 위반 행위를 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임동표와 총괄 책임 운영자인 장종수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공소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무죄입니다. 또 주식회사 MBG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며 대표이사 임동표와 총괄 책임 운영자인 장종수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 운영, 관리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MBG의 상품과 주식 등을 매매하는 법인은 주식회사 MBG 코리아라는 점에서 이런 공소사실은 그야말로 어불성설로 억지입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재미없는 이야기임에도 긴 시간 함께 해줘 감사드립니다. MBG 1200원대 투자 사기 임동표 피고인 등 18명 기소 사건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공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진행됐다는 게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놀랍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특수부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공소로 MBG주들 4,066명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다음에는 TV조선은 왜 허황된 탐사 보도를 했나에 대해 취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